문어가 이 애기를 싹 잡았을 때 더 큰 힘새가 생겨지죠. 이때 채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낚시인 양프로입니다. 일단 제 영상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초보자분들 위주 또는 약간의 중수급 정도 되시는 분들의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기초적인 어떤 낚시를 갈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한 마리라도 대상을 더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마리라도 더 대상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의 영상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문어 낚시를 가게 되면 준비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낚싯대, 릴, 채비가 되겠습니다. 이 낚싯대도 문어 낚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어 낚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합사에 연결되어 있는 이 애기들을 느낌을 전달해 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죠, 끝에서. 근데 이것이 만약에 바닥에 진짜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딱딱한 느낌을 전달을 받아야 되고, 문어가 옆에서 달라붙었다 한다면 이 낚싯대는 끈적하게 들리게 될 겁니다. 이 역할에서 너무 뻣뻣한 낚싯대보다는 약간 중경지이긴 하지만 끝에 약간 그라스가 좀 섞여 있는 약간의 연질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9대1의 액션을 가질 수 있는 낚싯대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어떤 제품이 좋다라기보다도 9대1의 액션의 끝에 약간 낭창거리는 느낌의 낚싯대를 추천드립니다. 9대1이 없으시면 8대2 정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7대3이나 6대4 정도 상당히 심하게 웨이브가 지는 낚싯대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경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문어 낚시에서 중요한 거 두 번째, 릴입니다. 릴에는 합사가 감겨지죠. 자, 릴은 구입하실 때 어떻게 구입을 하시냐면은 문어 낚시만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요새는 중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저가 릴이 많이 나와 있는데 스피닝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베이트 릴만 사용하시는데요. 문어 낚시는 이 4점대 정도 되는 릴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문어 낚시의 수심은 보통 한 15m권에서 많이 하시죠. 10m도 안 되는 부분에서 바로 섬 주변에 붙어서도 낚시를 하는 게 문어 낚시입니다. 그래서 깊은 수심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파워가 있는 고점대 릴은 빨리는 올라오는데 파워가 약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저점대는 기어에 잘 맞춰서 강하게 올릴 수 있는, 또 무거운 것을 올릴 수 있는 릴이 4점대 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쭈꾸미 낚시나 이런 거는 고점대는 6점대, 7점대까지도 사용하시잖아요. 문어 낚시는 일단 구입하실 때 4점대 릴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릴에는 제가 보기에는 2.5에서 3호줄까지를 감으시길 권해드려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4호줄도 감으시고 5호줄도 감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어 낚시는 바닥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 돌에 바늘이 걸릴 때도 있지만 밑에 뭐 통발이라든지 어망이다 이게 5호줄이요? 정말 안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느 정도 되면은 라인도 끊어져야 돼요. 그것이 2.5 이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바닥에 채비가 걸렸을 때 합사줄이 끊어져서 비싼 애기들 이 줄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3호줄을 쓰시면은 합사줄이 어느 정도 버티느냐면 이런 애기들의 바늘이 살짝 펴질 정도로 3호줄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채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채비가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좋지 못한 점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것도 기성채비입니다. 이거 제가 얻어가지고 온 건데 이것도 기성채비입니다. 이 기성채비는 어떻게 보면 이 직결채비 같이 쭈꾸미 직결채비 같이 추와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것도 있고 위에서 보면은 이 스냅도레가 하나 더 있죠. 여기다가도 애기들을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직결해서 쓸 때 보면은
이 애기들이 어떻게 되나요? 좀 벌어져 있죠. 이 틈 사이들이. 이 채비를 설명드리기 전에 문어에 대해서, 습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문어는 바위나 이런 데서 은신해 있는 거죠. 은신해 있다가 지나가는 어떤 애기들이 쑥 지나가면 뭐 살짝 나와서 쫓아오다가 다리 8개잖아요. 8개 중에 2개 정도가 하나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 몸 쪽으로 살짝 끌어오죠. 살짝 끌어와서 이게 내가 먹이를 취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움켜쥐는 겁니다. 뭉뚱그리 움켜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낚싯대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게 어떻게 고패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게 쿵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위가 있습니다. 밑걸림도 심해요. 하지만 어떤 우리가 액션은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쿵쿵 하다 보면은 문어가 오다가 갑자기 머리를 돌려서 가버리는 게 많습니다. 너무 빠른 이렇게 쿵쿵 고패질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쑥 이렇게 오겠죠. 그때는 이 낚싯대는 무게감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문어가 다리를 하나를 싹 잡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살짝 느껴지겠죠. 살짝. 그럼 여러분들 이때 채시면 안 돼요. 이때 채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문어가 다리를 2개 정도를 살짝 옮겨서 이거 도망가는 거를 잡았을 때 살짝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바위에 걸렸으면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문어가 잡히면 뭔가 고무줄이 늘어나는 느낌처럼 끈적하게 느낌이 느껴지죠. 그럴 때 이게 제로 텐션처럼 이렇게 살짝 놔주거나, 이게 고수분들은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이 상태에서 바로 채지는 않고요. 살짝 제로 텐션을 주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살짝만 갖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어가 이 애기를 싹 잡았을 때 더 큰 힘새가 생겨지죠. 이때 채는 겁니다. 기성채비 2가지에 대해서 왜 자작채비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채비는 일단은 목줄이 상당히 굵습니다. 이거는 20호 정도의 목줄이다 보니까 갈치낚시에 쓸 수 있는 어떤 목줄의 굵기죠. 20호가. 이게 3호 합사에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아직까지는 20호 목줄이 3호 합사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닥에 좀 걸렸을 때 좀 당기다 보면 합사줄이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기 손실과 추해 손실이 참 많은 것이 있고, 이게 바닥에 어떤 돌이라든지 장애물들이 있으면은 추와 이 바닥에 먼저 같이 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밑걸림이 상당히 심한 그런 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비보다는 그래도 이 채비가 시중에 판매되는 채비입니다만 제가 만들게 했는데 조금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벌어지는 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조류에 따라서 약간 움직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 역시도 바늘의 높이보다 추의 높이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내리면은 이 바닥에 바늘이 이렇게 끌려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닥에 끌려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밑걸림이 심한 낚시죠. 물론 문어가 바닥에서 다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닥에만 끌고 가는 낚시를 하다 보면 밑걸림에서 우리가 좋은 얘기 있잖아요. 왕눈이 얘기 안 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레이저 얘기, 뭐 짝퉁이든 어쨌든 레이저 얘기라도 하나씩 이렇게 달아줘야 그래도 입질이 좀 많이 옵니다. 햇빛에 오는 어떤 밑에 플라즈마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어떤 야광의 느낌들이 이렇게 있어줘야지 문어가 한 마리라도 더,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한 마리라도 더 달라붙는 게 생기는 거지. 왕눈 얘기 제가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왕눈 얘기 2개 달았으면은 제가 레이저 얘기 하나 정도는 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비가 많이 손실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보면은 몇만 원 정도 채비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채비 손실은 즉 문어를 내가 한 마리를 덜 잡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문어를 잡고 있는데 동행 조사님들은 문어를 막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채비 걸려가지고 채비 교체하는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에 옆에 분들이 문 한 마리씩 올리면은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 채비는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채비인데요. 그나마 채비 손실이 많이 없는 채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어를 제가 낚시를 가면은 그래도 다른 조사님들 그 배에서 제가 1, 2, 3등 1등은 못해도 그래도 3, 4등 안에는 듭니다. 그 채비가 바로 이 채비입니다. 이 채비는 뭐냐면 바닥에 추를 이렇게 끌고 가는 채비예요. 이 애기들은 조류의 영향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애기가 이렇게 뭉쳐서 다니죠. 이렇게 뭉쳐서 다니죠. 이 애기처럼 삼지창처럼 벌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바닥에 아까 말씀드렸죠. 콩콩 찍고 가는 고패질 낚시가 아니라 끌고 가면서 이게 애기는 약간 부상이 돼서 이렇게 같이 외부지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애기가 여기서 딱 멈춰 있으면은 쉽게 이 애기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문어가 이 애기들을 쉽게 자기 몸 쪽으로 당겨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챔질을 할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챔질을 하시는 겁니다. 바위 틈 사이에 낀 어떤 이 채비가 딱 걸렸을 때 이 채비를 당길 때 보면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스냅 도래나 크레인 도래를 약간 조정을 해서 바닥에 걸리면 도래가 펴지면서 이 추만 떨어지고 이 비싼 애기들은 그나마 내가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양핀 도래에 추만 이렇게 연결해 놨다고 한다면은 스냅 도래를 열어서 이 애기를 꼰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상당히 줄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본 모습으로 제가 이 자작채비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힘을 주게 되면은 이 도래가 펴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옆에서 이게 돌에 끼어 있다고 보고 이거는 위에서 당기는 거라 보면은 살짝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펴지면서 추는 빠져나가고 애기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